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방한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으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한일 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라는 헛소리까지 덤으로 날렸다고 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회담을 갖고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 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 자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는 입국 사전 심사 제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도 않는 걸 지 맘대로 해놓고는 이딴 걸 지금 잘했다고 성과라고 떠벌리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양국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라는 주문까지 날리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겨우 일본 놀러 가기 편하라고 굴종 외교를 하냐? 우리 국민이 일본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줄 아나?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듯. 일본과 협력 사업은 무슨 그냥 다 퍼주는 주제에 하나둘씩 일본 편익을 위해 다 바꾸는구만. 일본 놈들 독도까지 프리패스 가능하겠네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제 폭망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에서 허구한 날 일본만 외치면서 일본 좋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대가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회담을 가진 당일 기시다 총리 숙소인 서울 롯데호텔에 천공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시사인이 한 시민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보면 천공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1층 로비에 위치한 페닌슐라 라운지 앤 바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혔다고 하는데 천공이 앉은 자리에 음료잔이 5개가 놓여있는 걸 보면 다른 일행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촬영된 날은 9월 6일 오후 6시쯤이라고 하는데 더 수상한 건 천공과 함께 있던 일행이 시민이 촬영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곧바로 천공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천공 일행은 롯데백화점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통해 지하주차장 쪽으로 도망치듯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소공동 롯데호텔은 기시다 총리가 방한 기간 동안 묵은 숙소이기 때문에 호텔 주변에는 경비 경호를 위해 경찰 병력이 배치가 됐고 바리게이트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천공의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놓고 돌아다니는데도 언론은 조용, 최순실이 억울하겠네. 진짜 말세다 말세야. 나라 꼬라지 미치겠다. 기시다랑 회담하고 돌아가는 길이냐. 진짜 무속 정권 다 됐네. 참 경교롭네. 기시다 숙소에 천공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이것도 우연이라고 우길 건가?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별의 별꼴을 다 보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천공 같은 이상한 사람이 대놓고 날뛰는데도 검찰과 언론들은 하나같이 입만 다물고 모른 척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조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함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의료진을 위해 진찰료 인상이라니 윤 대통령 눈에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라며 어처구니 없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선 경미한 증상의 경우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달라. 문 여는 병의원은 11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 포털 이젠과 포털 사이트의 지도 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뻔뻔함까지 선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정신이 아닌 듯 저딴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무능함의 극치다.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돈 없으면 병원 가지 말란 소리밖에 더 되냐.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대책은 더 기가 막히고 진짜 역대급 미친 정부다.
아파도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 뭐 이런 건가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무능한 대통령 하나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를 치고 있으니 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네, 줄줄이 삭감을 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지난 7일 별세에 생존자가 8명으로 줄면서 네,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와 함께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주 대놓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네, 9일 외교부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무려 77%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위안부, 원폭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네, 대폭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네, 2023년에는 1억 6,200만이었던 예산을 2년 연속 대폭 날려버리면서 1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네, 또 관련 서적 및 전산 장비 등 구입 예산이 2024년 2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1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 네, 이 예산은 2023년에는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법적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에 배정되는 예산은 네, 이번에도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2023년 9,500만이었던 예산을 2024년에 통째로 날려버린 뒤 이번에도 복귀되지 않은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정부 예산이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일본 주장을 수용한 상황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이지 않는 것이라며 일본이 여전히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론을 만들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응 논리 개발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더 화가 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일본 사도강산 관련 예상도 2023년 20억 3,5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17억 6천만 원으로 2025년에는 고작 15억 8,4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네, 2년 연속 대폭 감액됐다고 하는데요. 네, 사도강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진행된 네, 역사적 증거인데 지난 7월 말 윤석열 정부의 동의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져 외교 참사라는 비난이 아직까지도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 지향 예산 역시 2023년 14억 2,6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8억 1,200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 2025년에도 일회성 지출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빼면 고작 7억 6,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정부가 굴욕적 한일 관계를 채색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돈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 이익을 위해 공모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건 뭐 정부란 것들이 대놓고 친일 매국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네, 속에서 열불이 다 나는데요. 네, 나라 팔아먹는 꼴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찍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